뉴욕 맨해튼 최고급 상권에 갑자기 나타난 한글 간판 하나가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어 한 글자 없는 순수 한글로만 쓰인 기사식당이라는 낯선 간판을 보고 현지 상인들은 경악했죠. 이름조차 읽기 힘든 외국 음식점이 왜 여기에? 김치 냄새가 하루 종일 진동한다며 분노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미국인, 유럽인 할 것 없이 수백 명이 몰려와 3시간씩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심장부에서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만들어낸 걸까요? 국경을 넘나드는 밥 한 그릇의 놀라운 힘,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민호입니다. 서울에서 20년간 기사식당을 운영했던 제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한글 간판을 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들고 미국 땅을 밟았죠.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미국에서 한식이 통할 리 없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힘을 믿었거든요. 서울 을지로에서 수많은 기사님들과 직장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며 느꼈던 그 보람을 뉴욕에서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첫날부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5시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사식당 백반 전문이라는 순수 한글 간판을 매장 앞에 걸자마자였죠. 옆 가게 사장 마크가 뛰어나왔어요. 이게 뭐야? 여긴 미국이라고. 마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다이너는 30년 된 동네 명소였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한국 식당이 못마땅했던 거죠. 김치 냄새가 진동한다며. 손님들이 다 도망갈 거야.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수군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꾹 참았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이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줄 몰랐거든요. 그날 오전 11시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아저씨였어요. 김치찌개 정식을 내놨는데 한 숟갈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마이 갓, 디스 이즈 인크레더블. 그분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죠. 언어는 달라도 맛은 통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월스트리트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SNS로 소문이 퍼진 거였죠. 8가지 반찬과 뜨끈한 김치찌개를 보고는 모두들 감탄했어요. 와,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12에 이렇게 푸짐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맨해튼에 또 있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마크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 식당으로 몰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죠. 이게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영어 한 글자 없는 순수 한글 간판이 뉴욕 한복판에서 당당히 빛나던 그날. 한국 기사식당의 밥심 철학이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크의 다이너는 하루하루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30년 단골들마저 제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거든요. 저는 마크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사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희 식당은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웨이팅이 50명을 넘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못 먹고 저녁에 다시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저희 식당을 취재하러 온 거예요. 기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어떻게 뉴욕을 뒤흔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냥 고향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성껏 만든 밥 한 그릇의 힘을 믿었어요. 며칠 후 신문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헤드라인이 혁신적 문화 충격, 한국 기사식당이 맨해튼을 점령하다였거든요. 기사에서는 8가지 반찬과 김치찌개를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관광객들까지 몰려와서 사진을 찍어갔어요. 인스타그램에 저희 식당 사진이 넘쳐났죠. 반대편 마크의 다이너는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매일 마주해야 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 달 만에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더 큰 비극이 마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17살 딸 클로이가 심각한 섭식장애를 앓고 있었던 겁니다. 마크는 매일 밤 딸의 방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몇 달째 제대로 먹지 않는 클로이를 보며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들도 손을 들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식당이 날로 번창하는 모습을 보니 마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운명의 그날은 11월의 차가운 저녁이었습니다. 마크가 딸 클로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플라스틱 용기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김치와 시금치나물 냄새였거든요. 클로이, 이게 뭐야? 클로이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크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용기마다 한글로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기사식당 포장용기였죠. 너가 몰래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그제야 클로이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던 자신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한국 반찬이었다고 말이에요. 아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김치랑 된장찌개는 넘어갔어요.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클로이의 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크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클로이가 엄마의 맛 같다고 했을 때 마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매일 몰래 가서 사왔어요. 아빠가 미워하는 음식이지만 이것만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날 밤 마크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한국 음식이 딸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마크의 자존심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저희 식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에게 뭘 한 거야?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마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딸을 꼬드겨서.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몰래 한국 음식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거대한 배신으로 느껴졌던 거죠. 미국 딸이 한국 반찬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말한 엄마의 맛 같다는 한마디는 한국 음식의 진짜 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마크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내 딸을 속여서 이상한 음식을 먹게 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오해가 생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그냥 음식을 팔았을 뿐입니다. 딸분이 무엇을 드시든 그건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선택이라고? 당신들이 우리 동네를 망가뜨리고 있어. 그때 식당 한편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코넬 의대 교수인 닥터리였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치와 발효식품의 의학적 효과를 아시나요? 섭식장애 환자들에게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을 회복시켜 식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크는 당황했어요. 의학적 근거까지 나오니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80대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인 존슨 씨였습니다. 젊은이, 내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를 기억하네. 1951년 혹독한 겨울, 우리 부대는 굶어 죽을 뻔했어. 그때 한국 아주머니들이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지. 그 한 그릇이 우리 목숨을 살렸다고. 식당은 숙연해졌습니다. 존슨 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얼어붙은 내 영혼을 녹여줬어.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사랑이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김치찌개가 미군들의 생명을 살린 일화가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될 줄 몰랐어요. 마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저는 마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밥은 영양이 아니라 위로예요. 딸분이 저희 음식에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식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김치 발효과학이 의학적 치료 효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김치찌개가 미군들의 생명을 살린 역사적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마크의 편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2월 초 추위가 매서워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마크의 다이너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죠. 급히 옷을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소방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어요. 마크가 길 건너편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제발 아니야.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이는 걸 보며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불은 주방에서 시작돼서 홀 전체로 번졌어요. 오래된 목재 내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거든요. 소방관들이 애써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구경꾼들의 반응이었어요. 20년 넘게 같은 거리에서 장사했던 다른 상인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로 뛰어가서 소화기를 가져왔어요. 직원들에게도 소리쳤죠. 빨리 소화기 가져와. 도와드려야 해. 사장님, 위험해요. 우리 가게도 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주방장과 박홀 매니저도 뒤따라 나왔어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건 정말 무서웠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고 열기에 피부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크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웃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저희는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화기를 분사하고 물을 부으며 온 힘을 다했어요. 위기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온 건 한국 기사식당 직원들이었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뛰어드는 모습이 뉴욕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의인 정신으로 보였을 거예요. 마크는 그런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이너는 거의 전소됐어요.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죠. 마크는 폐허가 된 가게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온몸이 그을음투성이가 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이 쉬었죠. 마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이에요. 왜 도와줬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이웃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그 말을 들은 마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20년 넘게 같은 거리에서 장사한 사람들은 구경만 했는데 당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네요. 정말 그랬어요. 기존 상인들은 창문 밖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손해볼 일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현지 언론에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한국 이웃정신, 뉴욕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희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이웃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인데 무슨 인터뷰가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마크는 며칠 동안 저희 식당 앞을 서성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크가 딸 클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클로이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아빠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클로이가 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진짜 이웃은 당신들이었네요. 그날부터 마크와 저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라는 저의 한마디가 뉴욕 한복판에서 울림을 주었고 현지 언론까지 감동시켰어요. 화재 후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마크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윤 사장님, 제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마크는 신중하게 설명했어요. 다이너를 다시 지으려면 큰 돈이 들어요. 혼자서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파트너가 되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한식 메뉴, 저녁에는 미국식 메뉴를 팔면 어떨까요? 그리고 퓨전 요리도 개발해보고요. 마크의 아이디어는 정말 참신했습니다. 불고기 버거, 김치 프라이, 된장라면 같은 메뉴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거였어요. 클로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으로 저희 식당을 홍보하기 시작했거든요. 젊은 세대의 감각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빠, 이렇게 찍으면 더 예뻐 보여요. 클로이가 김치찌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음식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새로운 메뉴가 출시되자 대박이 났습니다. 불고기 버거는 하루 500개씩 팔렸어요. 김치 프라이는 인스타그램에서 핫푸드 트렌드가 되었죠. 미국 언론에서 저희를 한미 밥상동맹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두 나라의 음식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마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서 김치도 직접 담그려고 배웠어요. 윤 사장님, 김치 담그는 거 정말 어렵네요. 한국 어머니들 존경해요. 클로이는 SNS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고 저희 식당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아저씨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김치찌개가 저를 살려줬거든요. 클로이의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불고기 버거와 김치 프라이가 뉴욕의 핫푸드 트렌드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어요. 2025년 봄,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어요. 베트남 참전용사 존슨 씨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할아버지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윤 사장님,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를 주문하셨어요. 첫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 마이 갓. 이 맛이야. 70년 전 그 맛이야. 할아버지는 1951년 겨울 인천에서 먹었던 김치찌개 맛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국 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얼어붙은 그의 몸과 마음을 녹여줬다고 하셨죠. 그때 나는 19살 소년이었어. 고향이 그리워 울고 있는데 한국 할머니가 이 국물을 끓여줬지. 마치 내 할머니가 해준 것처럼 따뜻했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70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마크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먹은 뜨거운 국물 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마크의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거예요. 어쩐지 마크가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죠.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딸을 살리고 제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까지 되살려줬네요. 마크는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LA와 시카고에서 저희 식당 프랜차이즈 제의가 들어왔어요. 런던에서도 연락이 왔죠. 한국 기사식당이 세계 밥상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CNN 보도가 나갔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클로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는 국경 없는 사랑의 언어라는 말을 자주 했죠. 6개월 후
뉴욕 기사식당은 LA, 시카고, 런던으로 확장됐습니다. 세계 밥상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현지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면서 한국의 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미국 소녀의 생명을 구하고 70년 전 전쟁의 기억을 치유하며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김치찌개는 정말로 국경 없는 사랑의 언어가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이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한국의 작은 기사식당이 어떻게 뉴욕을 넘어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식당에서 히스패닉 아저씨가 김치찌개를 맛보고 감동한 뒤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모습을 보며 맛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식당이 인기를 끌자 월스트리트의 직장인들이 모여들었고 결과적으로 제 식당이 뉴욕 타임스의 취재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크의 딸이 숨겨서 한국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가 겪는 고통도 드러나게 됐어요. 결국 마크가 분노하며 제 식당에 찾아왔고 상황이 오해로 가득 차게 되자 모인 사람들이 갈등을 지켜보게 되었죠. 섭식장의 환자들에게 발효식품이 식욕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듣던 중 80대 베트남 참전용사 존슨 씨가 김치찌개로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 해 감동을 주었어요. 화재가 발생해 마크가 절망하는 걸 보면서 동료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다이너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마크의 편견이 깨졌어요. 화재 후 마크가 저를 찾아와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며 진짜 이웃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마크가 다이너를 재건하려고 했는데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한미 퓨전 메뉴가 탄생했고 클로이는 SNS에서 식당을 홍보해 대박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한국 전쟁 참전 용사가 김치찌개를 먹고 7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며 감동적인 순간을 나눴어요. 마크는 아버지의 경험을 알게 되면서 김치찌개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고 식당이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모든 이야기가 음식의 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며 김치찌개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